자,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화천대유 직원이었습니다. 6년 동안 재직한 이후에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또 알려졌는데요. 곽상도 의원이 이 국민의힘 자진 탈당을 결정했습니다. 자, 곽상도 의원의 탈당에도 곽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받아간 퇴직금 50억 원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. 자, 고액의 퇴직금은 대기업 임원들이 20년 이상을 일을 해도 받기 힘든 액수다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이 사장님 어떻습니까? 이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예, 그 제3자 뇌물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50억이라는 부분들이 5년 10개월 동안 퇴직금으로서 그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.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내용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석 전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. 그런데 250만 원, 그다음에 300만 원 가까운 월급 이야기만 하면서 계속해서 그 하천대유 누구 거냐고 이제 치고 왔는데 실질적으로 당내 그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개입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. 이 내용을 계속 부풀리면서 추석 밥상에 올리고 그리고 호남 대회전을 앞두고 있는 당내 경선에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의 뭔가의 혐의점을 부각시키려고 하면서 50억을 숨기고 있다가 오히려 된통 역습당하면서 이 모든 불길이 이제는 국민의힘으로 옮겨 붙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김기현 원내대표고 곽상도 의원의 아들 50억의 문제라고 하는 게 정치적인 그 함의를 갖고 있다는 거죠. 네, 그 뭐 문제가 있다면 누구든지 수사도 받고 뭐 다 열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네, 당연히 그런 부분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저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특검을 하자라는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지금 정치권에 굉장히 커다란 스캔들로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? 일반 수사기관에게 맡겨놓을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보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정조사도 하고 특검도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. 또 한 가지 보면 지금 그 화천대유에서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. 모든 직원들에게 5억 원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또 뭐 각자의 성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퇴직금 액수를 증액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또 문제 제기되고 있는 박영수 전 특검의 딸 같은 경우에도 이 설명에 의한다면 5억 원 이상의 퇴직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. 그런 면에서 이 화천대유의 퇴직금과 관련한 논란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들여다봐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요, 이 곽 의원의 아들 논란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.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.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. 그 50억 퇴직금 받았다는 곽상도 아들은 누구 거냐?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. 혹시 저한테 혹시 이재명 아들 아니야? 이럴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. 제 아들 아닙니다. 곽상도 아들은 유전자 검사를 해도 아마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겠지요.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. 자,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이재명 후보는요, 자신을 향한 의혹을 곽 의원에게 돌리는 모양새다, 이렇게 보입니다. 자, 이에 대해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요, 곽 의원의 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이 후보가 알고 있을 거라는 묘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천 변호사님. 네. 그 사실은 이제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그 사장 직무대리와 이재명 지사의 특수관계에 주목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그 일부 보도에 의하면 유동규 당시 본부장이죠. 그 본부장이 그 추가적인 수익이 나는 부분을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다시 환수를 해야 된다라고 요청하는 그런 직원들의 요청을 이렇게 깔아뭉갠 것뿐만 아니라 그 팀 자체를 아예 다른 사람들로 교체를 했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런 것들로 보면 유동규 본부장은 뭔가 이 화천대유가 추가적인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. 그렇다 보면 이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유동규 본부장이 알았을 것이고 유동규 본부장이 알았다라고 하면 유동규 본부장과 2005년부터 굉장히 많은 관계를 맺고 있고 나중에
그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까지 임명해준 이재명 지사도 어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추론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곽 의원의 아들이 받은 퇴직금 50억 원에 대해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.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에게 준 대가성 있는 돈이다,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. 자, 여당에서 생각을 하기에는 화천대유에서 어떤 걸 바라고 뇌물을 줬다,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건지 이사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? 제가 참 논의를 따라가기 어려운데 계속해서 엄청난 이득이 발생한 부분은 최근에 한 3년 동안에 발생했던 내용이고요. 이게 설계될 때는 경기도가 전국의 미분양 최고 높은 수준이었습니다. 다른 2위보다도 2배나 높을 정도로 14년, 15년 미분양이 심할 때고 리스크가 엄청나게 클 때거든요. 그런 부분에서 자꾸 유동규 이야기를 하면 그 시점을 자꾸 뛰어넘고 결과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만들 건데 그걸 갖다가 왜 그 정도밖에 해소를 못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논의를 풀어가는 것도 문제고요. 그다음에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특검을 이야기하는 건 도대체 어느 나라 문법입니까? 특검을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. 그러면 현재 공수처나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특검을 가자고 하면서 신속한 수사를 이야기해요? 어디 그런 말도 안 되는 평론을 하고 있어요, 지금. 알겠습니다. 자, 참고로 말씀드리면 안철수 대표도 지금 특검에 대한 이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. 오늘 오전에 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. 두 가지로 딱 나뉘네요. 야당 쪽에서는 특검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고 여당은 절대 안 된다. 지금 양 이사장님의 입장과 같은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는, 팽팽하게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준비한 Q&A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. 세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